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무조건 찍어라. 11월 저점 풀매수 우량주 탑3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준비했습니다. 저는 매주 여러분들께 4회에서 5회,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항상 선취매를 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테마들을 분석해서 항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선취매 관점에서 종목들을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 되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중요도를 굉장히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바로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다가오면서 10월 물가 상승이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이 긴장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실제 이것은 과거부터 이야기 말로만 나오다가 이게 본격적으로 흐름이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요 시기입니다. 최근에도 조금씩 꺾여가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즉 인플레이션 분위기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꺾였던 것이 상승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 시장, 특히나 주식시장에도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이 하나씩 뛰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짜로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 분위기가 나오는 게 왜 중요하고 이런 후속 종목들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뭐 어떠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단기 이슈는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 이슈로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이슈가 단기적으로 있었다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떨어지더라도 반등할 만한 명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든 대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장기적으로 길어질 만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맞춰서 다음 급등 시에 수익도 낼 수 있는 특히나 안전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슈가 장기로 이어질지 단기에는 끝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분위기가 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플레이션 분위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심각한 경제 상황 때문입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게 됐고요. 작년에 무너지게 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양적 완화라는 걸 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렇게 전통적인 경제 사이클이 이어가는 것들이 무너졌었는데 이 경제 사이클을 살려내게 됩니다. 다만 이 살려내는 전통적인 경제 사이클이 이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좀 바뀌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보이는 근로소득 확대, 고용량의 증가와 근로소득의 확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은 즉 리스크가 돼버리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AI 로봇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업들은 위험은 줄이고 위험은 나중에 곧 비용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험을 줄이는 당장의 설비 투자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이 10년, 5년, 10년 뒤를 봤을 때는 오히려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노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공장 자동화를 선호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AI 로봇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경제가 안 좋은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공장 자동화가 많이 도입되면서 줄어드는 일자리가 표면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하고 몇몇 개,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공채가 사라졌습니다. 수시 채용 전환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채용을 거의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잖아요. 그때그때 뭐 빈자리 정도는 다시 메꾸는 정도의 채용을 하겠으나 그 이외에 공채로 해서 여러 명들을 단체로 뽑는 행위는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고용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근로소득 확대, 고용 증가에 이 선순환 고리가 중간에 끊겨버리게 되다 보니까 경제에 아무리 헬리콥터 머니, 양적 완화를 쏟아부은다고 한들 여기에서 하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 경제가 전통적인 사이클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플레이션이 와버리게 됩니다. 최근상의 문제가 뭐냐면 돈을 뿌려댔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이겁니다.
아무리 돈을 뿌리면서 강제적으로 매출 실적을 살리고 막 판매량 증가, 기업의 매출이 만약에 증가하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한번 되돌아오면서 사이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금방 돈을 뿌릴 때는 경제가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다가 돈을 조금 뿌리는 양을 조금 줄이거나 잠시 뭐 경제 정책에 의해서 인프라 뭐 경제 정부 자금 정책이 잠시 끊어지는 시기가 오면 여김없이 경제는 물가가 하락하게 되고 경제도 불황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이 디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사람들이 자신이 버는 돈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게 되고 소비를 줄이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만들어지고 있던 현재 물건이 팔리지 않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수요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물가는 하락하게 되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돈을 많이 뿌려도 이런 악재 상황, 디플레이션 상황이 나와버리게 되다 보니까 미국은 어떤 상황을 유지해 주려고 하냐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는 아직까지도 불황이긴 하지만 물가라도 상승시키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디플레이션보단 나으니까요. 스태그플레이션도 근본적으로 보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보단 낫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드는 방법에는요. 말 그대로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이 통하지 않게 되자 미국은 재밌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견고한 서플라이 체인, 생산은 양 자체를 박살시켜 버리는 건데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 지금 현재 유지되는 것이 결국 물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수요 사이드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잘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요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앞서 보셨듯이 고용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고용이 된 사람들이 돈을 계속해서 써야 되는데 쓰지 않게 되다 보니까 수요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의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서플라이 체인 생산 체계에 가지고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겠지만 중국에서 부수물품을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건 뭡니까? 요소수. 요소수 90% 이상 어디서 만듭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합니다. 그죠? 이러한 물질들이 굉장히 많죠. 물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것들이 생산되게 되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생산을 만들 수 없게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생산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공급이 줄어들게 되겠죠.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국이 서플라이 체인을 망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미국이 무기인 유가를 사용합니다. 2009년도 이후로 셰일가스라는 기술을 채굴이라는 셰일 이 시추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셰일 채굴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고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캐는 국가가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특히나 밑에 있는 2위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으로 이 시추하는 국영기업인 아람코라는 이 기업이 있는데 석유 기업이 있는데 시추하는 이 기업의 지분의 절반도 50%도 미국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결국엔 1, 2위가 미국 거라는 겁니다. 미국의 수중 안에서 놀고 있는 건데 결국 1, 2위 국가를 차지하는 이 미국이 결국에는 원유의 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을 주도하면서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원유 가격을 상승시키는 흐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고요. 그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석탄 가격이 상승하는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분위기를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이 가격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연가스도 가격이 상승합니다. 근데 천연가스 자체가 중국의 공급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통에 대한 마비를 불러오죠. 최근에 뭐입니까? 요소수 문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죠? 여러분들께서 요소수 대란 들어보셨죠? 중국에 정상적으로 천연가스가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 천연가스에서 요소수를 뽑아내는 건데 요소수를 뽑아낼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통이 마비되기 시작하면서 디젤 엔진에 요소수가 들어가야지 디젤 엔진에 디젤을 넣고 요소수가 들어가야지 다양한 화물차들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건데 그게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구조? 요소수 대란이 나는 구조. 그러니까 즉 중국의 경제 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 유통이 무너지고 나면요 아무리 많은 농산품이 생산이 되든 어떤 물품이 생산이 되든 조달이 안 되면요 공급이 안 되면 아무런 해결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팔지를 못해요. 그거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심지어는 식료품 같은 것들은 여러분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냥 썩기 때문에 그대로 밭에 다시 묻어버립니다.
그죠? 차라리 비료라도 내라고. 그죠? 특히나 많은 장난감, 물품들을 만들면 뭡니까? 제품들을 만들면 뭐예요? 현지까지 배달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없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앞서 말씀해 드렸던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그죠? 게다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중국의 전력난이 터지게 되면서 당연히 생산도 잘 못하게 되는 구조. 심지어는 올해 초에 해당된 비료 가격까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부러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든 이유는 뭐라고요? 디플레이션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와 동시에 중국의 경제 체제를 망가뜨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오는 효과까지 볼 수 있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이 가장 원하는 K자 회복, 미국만 회복하고 중국 위주의 아시아 국가들은 회복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글로벌 자금들의 이동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다른 국가들은 성장은 못하지만 미국만은 바로 인플레이션까지 경제 불황에서 경제 화랑으로 이어갈 수 있는 물가도 상승하고 경제 화랑까지 이어갈 수 있는 미래를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유가 상승과 함께 중국을 공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유통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현상들을 만들게 되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다.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중국의 경제가 박살 나면서 미국의 회복을 지금 현재 하는 오히려 미국의 회복이 빨라지는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인플레이션 분위기는 2022년에서 2022년 1분기에서 2분기 정확하게는 1월에서 6월 정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럴 때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저는 결국에는 바로 비료 관련 종목들 과 지금은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이죠. 비료와 관련된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는 원자재 관련 종목들, 이사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굳이 이런 것들을 뽑았냐라고 하면요. 지금 결국에는 진짜 인플레이션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앞서 보셨듯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일본의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자, 이런 것도 심지어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죠. 한국은 전혀 그러지도 못합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현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가짜 인플레이션에 거의 가깝습니다. 이건 진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왜 모든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모든 재화의 가격이 올라갈 만큼의 경제 상황이 안 되니까요. 그래도 몇몇 물품들, 그러니까 즉 지금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 회복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인프라에 대한 들어가는 정책들, 건설업에 들어가는 것들이라든가 혹은 그 이외에 뭐 철강이라든가 그 이외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들, 핵심 부품들에 들어가는 원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될 만한 가능성, 앞으로 시장이 성장하면서 사용될 만한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것들 위주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분위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꼭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 꼭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전기차 2차전지 소재 관련 것들. 그러니까 뭐 구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알루미늄도 지금 2차전지 들어가죠. 감싸줘야 되기 때문에 각자 뭐 구리를 감싸고 지금 현재 알루미늄을 감싸게 되죠. 그리고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는 원자재. 경제가 박살나게 되면 결국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쓸 때와 건설업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업만큼 돈을 투자한 만큼 결과가 뽑혀 나오는 게 없어요. 건설업만큼 정직하게 경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왜? 이 건설에 짧게가 아니라 최소 2년에서 3년 동안 건설을 하죠. 하나의 건물을 지어도요. 빨리 지어도 2년에서 3년 정도의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그런 인프라 시설들을 짓는 데 있어서 많은 노동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족한 노동도 채우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국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만족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건설업은 빼놓지 않고 경제 불황에 나오는 항상 정책이 나오는 정책입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천연가스가 원료 지금 비료하고 요소수 안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비료 농사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꼭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가격이 다 상승하지 않을 겁니다. 왜? 완벽한 인플레이션은 아직 안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곡물 가격의 상승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지금 이 비료난이요. 지금 이슈가 덜 됐어요.
지금 비료가요. 보통 언제 많이 쓰일까요? 지금 보통 이제 뭐 겨울 들어가기 전에 뿌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 때에 맞춰서 뿌리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년 농사를 시작하는 봄이 오기 전에 비료를 확보해 두고 그 비료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인 건요. 지금 벌써 연말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내년에 뿌릴 비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비료난 계속되잖아요. 지금 잘못하면 다 내년도 농사를 다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 상승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스스로 키우기 위해서 이 식량난을 피하고 스스로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비료가 필요한데 결국 이것은 천연가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천연가스를 미국이 중국에 조달해 주겠습니까? 조달 안 해주겠죠. 앞서서 보셨듯이 인플레이션 분위기를 내야 되니까요. 물가 상승에 대한 분위기라도 내면서 최악의 디플레이션을 막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천연가스 여러분들 수요를 줄 가능성이 매우 적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내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비료, 사료, 곡물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식탁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은 식량난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은 싹 다 정리해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 지금 뭐 제가 대표적으로 비료 관련 종목들만 설명드렸지만 앞서서 계속 나올 만한 지금 현재 비료 관련 종목들, 요소수 관련 종목들 또 간다라고 봅니다. 이거 안 갈 리가 없어요. 또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요와 관련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재료로 들어가는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하시면 추가적인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11월에 편입해서 12월달, 1월달 내년도 바라보면서 좋은 수익들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넘쳐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꼭 정리해 두신 글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지 않으셔서 혼자 검색하셔서 보셔도 되겠지만 기왕이면 잘 정리된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매우 좋겠죠.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100% 무료로 여러분께 정보와 함께 추천 종목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종목들을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최고의 종목을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종목이 있으면 제가 찍겠죠. 하지만 적어도 승률 높은 종목들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높은 승률로서 수익을 내어 드렸고요. 충분히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추천해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매매한 내역 중에 100% 확률은 아니지만 제가 85% 확률로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에서 수익을 드렸었는데 실제 7월 달부터 시장을 보시면 개판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그나마 이 정도인데 코스피 증시는 개급락이 나올 정도로 힘든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80% 이상의 수익률로 종목을 제시해 드렸었죠. 나는 고수 투자자자 하시는 분들은 혼자 투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의 도움이 되는 나는 정말 80% 수익률도 못 내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추천 종목들과 시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해드렸던 테마 정리 종목들까지 싹 다 정리해서 다음 주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바로 영상 바로 하단에 있는 영상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링크가 나오실 거예요. 내용에 보시면 여기서 안드로이드 쓰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쓰시면 아이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나는 좀 요즘 링크가 좀 조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여러분들께서 이재진의 상한가래라고 그 애플 스토어 그리고 앱 스토어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직접 검색하시면 됩니다. 앱 다운로드 받는 곳에 직접 들어가셔서 이재진의 상한가래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나오게 되고요. 이거 100%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자만이 제대로 된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 관련 종목들 언제부터 준비했죠? 8월 달부터 준비해서 10월 달, 11월 달 수확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동일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한 자만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빨라야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지금 고점에 있는 NFT 관련 종목들 이런 거 다 건들지 마시고 지난 거 다
건들지 마시고 새로운 종목들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두시는 편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최근에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이 힘든 시장 다 같이 이겨내면서 많은 수익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